연세대학교 교수. 교수가 의원이 되려면요 교수직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특히 그래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정공 교수입니다. 저는 2000년도 6월 14일, 15일 저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님 TV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 보고 눈물이 글썽했었던 그 순간 생각이 나요. 대학원생 공동 연구실에서 그때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수업 다 제끼고요. 그 수업 자체 유강하고 저희끼리 맥주 마시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이 17년이 흘렀는데요. 햇볕 정책은 학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상황에서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재와 압박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익숙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 익숙한 정책, 가장 편안한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소위 전환적 정책을 선택한 것이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7년 동안 이 정책이 회자되는 것은 어떻게 이 정책이 선언했었던가, 그리고 이것을 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소위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이 완벽하게 사장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요, 2000년도 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쓰는 주요 언어 중에 화해라는 단어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존이라는 단어도 잘 존재하지 않았고요. 뭐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즉 이 전환기적 시대에 그 전환적 정책이 저는 햇볕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 역시도 강의하기가 매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이 아주 안 좋은 남북 관계를 보고 성장한 친구들이었고, 상당히 북한이 악마화되었던 그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어서 햇볕 정책을 일종의 퍼주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볕 정책을 좀 더 재조명해 보는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다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동원 이사장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 햇볕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원고를 보았습니다. 특히 2017년의 햇볕 정책은 어떠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여전히 대화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2000년 당시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도 우리가 대화했던 북한은 김정일의 북한이었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사실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 에비던스, 데이터, 이런 것이 사실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정보, 김정은의 의도, 동기,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제3자를 통해서 유추한 것들이에요.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얻었던 정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이나 북경이나 동경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 남북 사이에 직접 획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질서를 주도해야 가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여전히 대화는 유효한 대북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김정은의 북한이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화 추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떠한 규범적, 어떠한 정치적 함의가 있냐면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누가 남북관계 주도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보다는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가 좋을 것이고요.
아베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한반도 질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익이 확보되지 않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여전히 대화는 유효하고 그 대화의 주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함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보 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안보, 소위 종북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근본적으로 소위 빨갱이다라고 하는 이 나쁜 이 종북론은 왜곡된 안보 구조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인 것이고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에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소위 빨갱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펼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정도요. 우리가 소위 안보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상 의존 안보였습니다. 국제 공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제 공조가 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그리고 편견에 쌓여 있었죠. 더군다나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북론에 가려져 있었고 억압을 당했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안정이 되고 개선이 돼야 대한민국 경제에도 좋은 거거든요. 즉 경제와 지역 개발,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면서 고성 지역에 맺었던 경제적 여파, 개성공단이 셧다운되면서 인천과 그리고 경기 지역에 있었던 큰 경제적 여파 같은 것을 보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대결 구도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민생과 밀접한 남북 관계, 그리고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보를 견인하는 남북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걸 학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햇볕 정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즉 정권의 부침이 있더라도 이 햇볕 정책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시적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 임동원 이사장님의 강연록에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북한의 공격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 제3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선제적 공격을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면에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인 옵션은 상당히 제외될 때 결국 답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점진적 그리고 과정적 그리고 실증적 대화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화해와 협력이라는 상당히 소중한 단어 대신 지난 4년 동안 되게 자극적이고 저질적인 단어가 남북 통일 담론을 지배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 대박론인데요. 즉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은 매우 비현실적인 시대였죠. 사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교류를 해야 통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즉 과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좋지 않았으면서 결혼을 이야기했었던 그 시대 그리고 그것이 대박이라고 했었던 그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통일론을 좀 이야기하고 그 전에 평화 공존과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시 될 때 그리고 국민이 합의를 할 때요. 그리고 저는 지속 가능한 햇볕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